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참 주식시장이 애를 먹이죠. 대내적인 변수가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어서 뭐 어찌할 수가 없이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급락 마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 크게 밀리면서 진행이 됐고요. 그나마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을 조금 돌려놓는 모습은 나타내는데요. 앞으로 움직임이 어떨지 참 우려되는 이번 한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시 증시데이트, TV는 물론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종목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개미들의 착각 시간에서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사실 뭐 코스닥 1000개 넘는 종목 떨어지고요. 코스피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강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이치안불과 셀트리온, 네이처셀. 특히 셀트리온은 오늘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일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한 이슈도 잡히고 있는데요. 그 주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도 오늘 또 받도록 할게요. 전화 주십시오. 02786-102-1023번 문자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 시간에서 여러분들 종목 아픈 고민들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증시데이트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낙폭 조금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양지수 모두 1%대 하지만 2%에 가까운 1%대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시장 노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락,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월 FOMC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마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시장 내부적으로는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한 거 이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전략 좀 챙겨볼 거고요. 코스피 움직임부터 볼게요. 1.77%의 하락. 낙폭을 쉽게 크게 많이 되돌려 놓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증시 모두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2300선대까지 내려온 코스피입니다. 2365선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2천억 원이 넘는 물량 2234억 원 팔고 나가고요. 여기에 기관도 그나마 좀 버팀목이 돼줄 거라고 기대는 걸지만 이 매도 쪽으로 아직까지는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61억 원 순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볼까요? 어제 그래도 좀 올라서다 했는데 어제 상승분 거의 또 되돌려 놓네요. 1.82%의 하락. 그래도 장중한 때 833포인트까지 시작 구간에 이렇게 떨어졌던 거에 비교한다면 조금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846.17선에서 움직이고요. 수급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요.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팔고 나가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계속 많이 팔죠. 1,500억 원 넘는 순매도 나타냅니다. 종목별로 접근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잠시 후에 셀트리온 전략 좀 챙겨볼게요. 그리고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경동나비엔 등등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많이 물론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그래도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봅니다. 롯데케미칼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큰 배당 결정했습니다. 한 주당 1,500원 배당 결정을 했고요. 롯데의 주주 친화 이슈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불확실성을 털고 간다라는 뉴스도 잡혀 있고 비수김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 참 잘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5% 넘는 상승이고요. 42만 500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동나비에는 국내 정책 수혜보다는 중국 쪽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기다리고 있는 눈치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석탄 보일러에서 가스 보일러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중국 쪽의 실적 많이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감 형성됩니다. 6% 넘는 상승이고요. 69,20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J-CGV 볼까요? 7% 넘는 상승으로 장대 양봉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실적 깜짝 실적 나오면서 이렇게 이 주가가 강한 모습입니다. 75,100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한국타이어요. 역시나 한국타이어 경우는 지난 4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되는 거는 앞으로죠. 올 한 해 부진한 실적도 있고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 속에 3% 넘는 상승으로 55,300원 선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필요합니다. 오늘 세 종목 꼽아놓고 있고요.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와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금요일에 마음이 조금 가뿐해야 되는데 이거 주말 앞두고 마음이 계속 무거운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래도 이 시장을 좀 돌파할 만한 무언가가 없을까 좀 찾아볼까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종목을 들여다보기 전에요. 두 분의 시장에 대한 뷰 좀 챙겨보고 싶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꾸만 밀려가는 주식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밀릴까요? 정영훈 과장님, 시장에 대한 한 말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미국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이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9년 동안의 그러한 상승 랠리를 끝내고, 항상 반복되죠. 거의 10년 주기로 이제 시장이 이제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지금 단기적인, 그동안 이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고, 또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그칠 것이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기초체력,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기초체력이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 크게 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최근의 시장 조정은 사실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이 심리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워낙에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최근에 보게 되면 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시장이 좀 체질이 좀 변화될 가능성, 그동안에 상당히 좀 실적보다는 이러한 좀 모멘텀이라든지 그동안의 이제 테마성 이슈 이러한 거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좀 급등했던 대표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세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실적 개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재차 시장에서 좀 좋은 또 그러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러한 시장 조정기에는 또 시장의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시장이 조금 어지러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그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찾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홍석 주임님께도 시장에 대한 한 말씀 좀 챙겨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안 좋죠, 분위기가? 일단 기초적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거기에 이제 또 기초적으로 받쳐주는 게 그 미국 채권 시장이죠. 최근에 금리가 2.8%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익률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고, 또한 고점 논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채권 그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증시에 대해서 자금 이탈이 나타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경기가 계속적으로 호조돼 있고요. 일단은 1월 증시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조정 기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한 설날 전까지는 좀 조정을 하다가 설날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다시 상승할 랠리가 크기 때문에 일단 분할 저점 매수로 이제 공략을 해서 분할 매수로 해서 좀 비중 확대와 그리고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비중 확대할 때 어떤 쪽 유효하다고 판단하세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1분기나 2분기는 비승기가 IT이기 때문에 IT가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비중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상승 랠리의 또 2차가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에서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주들과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좀 주로 섹터하되 1등주 쪽에 이제 뭔가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조금씩 담아보자라는 전략 유효하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저희 세 종목에 대한 판단은 두 분께서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하나하나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품 관련주 하나 볼까요? 이츠 한불입니다.
그 작년에 이치한불이 사실 중국의 사드보복 그 이슈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중국 쪽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되고 또 특히나 이제 자회사 네오팜에 대한 고성장세 무시할 수 없고 중국과 관련한 이슈라고 한다면 뭐 올림픽 효과나 춘절 효과로 중국인들이 또 엄청나게 유입될 거란 말이죠. 이로 인해서 이치한불 이 화장품 수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형성됩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치한불의 주가요?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을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맞습니다. 두 분 다 좋게 보시는군요. 정영훈 과장님 의견 챙겨주세요.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뭐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승하는 종목들은 역시 이제 실적 개선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치한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치한불 오늘 주가가 오늘도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2016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하락한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실적이 어떨 것이냐라는 점이 가장 이제 주가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가장 이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실적인 4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특히나 면세점이라든지 수출 대행 부분에서 이러한 사드 보복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향후에 만일에 이제 사드 보복, 그러니까 중국의 이러한 사드 보복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그 장하성 그 청와대 그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듯이 뭐 시일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러한 사드 보복은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또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로 해서 중국에서 점진적으로 제재를 풀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중국 소비주들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이치한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치한불이 사명이 원래는 이츠스킨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치한불로 지금 바뀐 상황인데 과거 뭐 이츠스킨 하면 뭐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제 달팽이 크림 아마 뭐 잘 아실 텐데 이 달팽이 크림이 또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이제 고성장세를 보였었는데 사드 보복, 그러니까 사드 리스크 이후에 실적이 뭐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향후에 재차 이제 이러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화가 되게 되면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 10월에 중국의 그 후저우 공장에서 그 생산 허가를 지금 획득을 하면서 지금 연간 총 캐파가 한 3,500만 개 정도 수준의 지금 캐파를 중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좀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러한 그 중국 현지 공장과 더불어서 또 사드 보복 완화 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중국 사업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과거 이제 이치한불이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정도의 주가 수준까지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순현금도 한 3,400억 정도 뭐 풍부한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뭐 M&A라든지 뭐 합작법인 뭐 투자 강화 뭐 여러 가지 좀 뭐 긍정적인 그러한 이슈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올려다 볼까요? 우선 뭐 지금 이치한불이 그러니까 상장할 당시의 주가가 이제 그 주가가 한 10만 원대 부근에서 사실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당시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거의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상장을 했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 크게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형적으로 뭐 화장품 섹터 대부분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 지금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치한불이기 때문에 최소 이제 지난 그 상장 이전 그
상장 초 그 주가 수준까지도 회복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시점인 한 9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투자자분들께서 좀 중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치환불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해주시는데요. 계속 듣겠습니다. 권옥섭 주인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한번 챙겨주세요. 의견요. 예, 저도 천장에 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치환불은 일단 작년에 이치 스킨과 그리고 황불 화장품이 합병한 그렇게 해서 이치환불로 명이 됐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 기초 화장품인 토너 그리고 로션과 세럼 등을 주력으로 하는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 점유율이 10% 정도로 한 국내에선 4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상장 회사인 네오팜의 모회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작년에 중국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중국 인바운드 소비가 급감을 하면서 17년도 영업이익은 450억 원으로 전년비 50%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회복 기대감에 그러한 이유에서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또한 그 올해부터 그 중국인 관광객 소비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중국의 춘절과 그리고 현재 그 평창올림픽이죠. 오늘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의 유입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좀 전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특성 있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요. 잘 알려진 그 달팽이 크림과 그리고 한부 화장품의 이네이처, ICS 외에 또한 그 브랜드를 다양화해서 그러한 그 포트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바 성장성이 있는 회사라고 또 보여집니다. 또 그 중국의 후저 공장이 올해께 완공이 되면서 그 한국과 중국을 합치면은 최대 한 8,6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타사 대비 생산량 증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생산 기대감으로써 앞으로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매수는 현재가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뭐 상장 공모가에 10만 원도 있지만 일단은 적정 대기 물량이 한 8만 8천 원까지 보이기 때문에 일단 8만 8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일단 뭐 다시 또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5만 5천 원, 5만 1천 원 정도 잡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치환불. 정영훈 과장님 있죠. 이치환불에 국한시키지 말고 만약에 화장품 전체 섹터 요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유독 오늘 장에서도 이치환불이 가고 다른 종목들은 다 밀리긴 해요. 근데 이제 화장품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올 한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가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치환불이 오늘 이제 주가 상승하는 것은 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주가도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치환불이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만 지금 한 3천억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최근에 뭐 그 엄청난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자회사인 네오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분 가치가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이익에 대한 부분, 즉 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화장품 섹터 전 섹터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 가장 좀 탑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주가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만큼 실적도 계속해서 좀 역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저평가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음 달 이제 3월 이후부터 이제 작년에 이제 3월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이후부터 이제 기저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높은 하이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지금은 아직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일에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제 중국의 이러한 그 보복 조치가 좀 완화가 되게 되고 이제 관광객이 재차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과거 수준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화장품 섹터를 비롯해서 뭐 엔터 섹터라든지 또 카지노라든지 이러한 중국 그러한 인바운드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화장품주 하나 봤고요. 다음은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 당당히 입성한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진짜 강하죠? 장 초반에는 뭐 시장 영향 때문이었는지 뭐 좀 많이 밀려나는 했는데요. 상승 전환해서요. 상승폭 키우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이전 상장 첫날이고요. 현대차 제치고 당당하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이슈도 이제 잡혀 있는데요.
앞으로 더 갈까요?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 두 분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주가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지금이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더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권홍석 주인님, 네. 왜요? 이제 끝자락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일단 끝자락이라기보다는 좀 당분간 6개월 정도는 한번 쉬었다. 쉼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오늘의 이제 상승은 일단 코스피 이전으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시총이 3위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급 플로우로 인해 급등을 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재상장 효과는 단기적인 상승 재료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연구개발비, R&D죠. 그 R&D 개발비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자산으로 잡았는가, 아니면 비용 처리를 했나, 이러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금감원에서 회계 감리를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단 설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 감리가 시작이 되고 3월 정도 말까지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나타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개발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재무 정보를 좀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글로벌 제약 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그 정부 판매 승인까지는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하는 그러한 그 시각으로 정리를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산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구개발비를 그 무형 자산으로 잡으면 영업이익이 액면상으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대규모 기관에 대한 차익 물량 실현이 가능한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면 일단 기관은 일단 엑시트를 먼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은 요거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고요. 또한 그 자회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그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상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투자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제 적었는데요. 일단 90% 이상 매출이 셀트리온 모회사에서 나오는 만큼 거기에 대한 공정위에 대한 제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해결할 방향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 JP 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거기서도 이제 셀트리온 회장이 제3공장을 해외에다 짓겠다. 거기에 대한 규모는 자그마치 한 3배 정도 됩니다. 지금 송도나 다른 공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캡이 큰데요. 일단 앞으로 다가올 그 수요를 대비해서 짓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 수요 태핑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해외 공장 증설인 만큼 상당 기간과 자금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좀 이슈들을 감안할 때 지금 물론 이제 상승하지만 일단 적정 가격 수준은 한 25에서 26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한 6개월 정도는 한번 쉬었다가 조정 후에 다시 어느 정도 뭐 상승 재료가 나왔다면 그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익이 나셨다면 어느 정도 좀 챙겨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정영훈 과장님도 비슷하세요? 어떠십니까? 네, 뭐 셀트리온 뭐 천장이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주가의 좀 움직임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35조, 지금 뭐 현대차를 지금 넘어서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이 지금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그런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에 뭐 그런 실적 전망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 굉장히 좀 높은 부담감이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증권사들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물론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원 목표 주가를 이제 30만 원 이상 보는 거의 뭐 리포트는 저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이 이미 그 주가에는 충분히 녹아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뭐 트룩시마라든지 또 램시마, 트룩시마 유럽 시장의 안착이라든지 또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장기적인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뭐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과연 지금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장성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도 셀트리온에 대한 그 해외 그 해외 증권사에서는 좀 셀트리온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출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만큼 뭐 향후에 어떻게 보면 좀 조그마한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 지금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그렇다고 봤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좀 리스크를 염두에 두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렇게 좀 살펴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네이처셀을 놓고 좀 판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나 싶었는데요. 지금 보합이네요. 6일 연속 상승세는 아닌 걸로 할게요. 줄기세포 배양의 화장품에 대한 어떤 중국에서의 그 위생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잡혀 있습니다. 네이처셀 이 시각 현재는 상승분 다 반납해서요. 약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8,850원 선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천장주를 올려놓을게요. 두 분 의견 챙겨주세요. 네이처셀 천장입니까? 천장 주고 더 갑니까? 하나, 둘, 셋. 천장을 뜯는다. 일단 의견은 엇갈려요. 근데 임팩트 있는 그 투자 포인트 좀 챙겨주세요. 정영훈 과장님. 우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의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또 핫하게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뭐 네이처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오늘도 줄기세포 배양의 그 화장품인 닥터 주크루를 비롯해서 6개 품목이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왜 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 바로 이제 정책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 완화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이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줄기세포 관련한 그러한 관련주들 상당히 지금 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알츠하이머 치매 그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앞서 셀트리온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을 이거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실적과 또 미래의 성장성을 얼마만큼 땡겨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과연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주가가 뭐 크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 그렇죠. 또 주가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 워낙에 줄기세포 관련 그러한 테마가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상할 리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리스크 요인을 좀 감안하시면서 조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또 과장님께서 이 업체가 음료 사업 쪽에 그렇죠. 상당한 네. 매출이 나온다면서 너무 기대감이 정부 정책 쪽으로 가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함께 떠오르게 되네요. 네이처셀 놓고 저희 판단 들어보고 있는데요. 권홍섭 주임님 저희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약해 충분합니다. 주세요. 예.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그 줄기세포를 연구 그리고 개발하는 회사로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이 있고요. 또한 그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그 아스트라 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 제품들이 현재 미국 임상에 이상 정도의 완료가 되고 있고요. 조건부 펌무와 허가를 위해서 임상 시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코스닥 150이죠. 여기 이제 그 회사가 편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작년까지만 해도 시총이 5천억이었는데 현재 2조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비중에 대한 어느 정도 수급 플로우가 완성이 되면 한 시총의 3조까지는 일단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적정 가격 대비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54,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 같고요. 일단 그 중국 화장품 마스크팩에서도 계속적으로 원료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줄기세포 배양액 관련돼서도 특허가 계속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바 거기에 대한 화장품 원료를 수출하는 등 신사업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흑자 전환을 한 만큼 그 바이오 회사 중에서는 재무 건전성도 안전하고 앞으로 성장성도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 천장을 뚫고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두 분께서 이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또 더 나아갈 것이라는 또 주인님의 의견, 한번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영업부 권홍섭 주임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